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주유맘입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뉴질랜드라는 나라, 제가 생각하는 이곳에 대한 의견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 뉴질랜드 주유맘이라는 여자가 뉴질랜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참고하시면서 뉴질랜드를 앞으로 영구적으로 살 나라로 고민을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저는 2002년도 2월에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뉴질랜드의 어학연수차 크라이처치에 왔습니다.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제가 다른 공부도 좀 했어요. 2003년도부터 유학원과 여행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워크비자를 받으면서 중간에 지금과 같이 EOI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 이민을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죠. 물론 영어 점수 6.5도 그 당시에 제출을 하고 했지만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쉽고 프로세스가 빨랐던 시절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뉴질랜드는 한국 분들에게 인기도 없었고 영주권이 그렇게 이렇게 트렌드인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좀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그 당시에 환율 480원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20불짜리 한 장으로 영화도 보고 간단한 식사도 하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마시던 시절이었으니까 너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같죠. 근데 제가 어저께 만 41세 생일이었는데 뉴질랜드 살이가 19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단계별로 살면서 뉴질랜드에 대한 생각들이 미움에서 또 사랑으로 변하고 또 애증으로 변하고 이제 이런 시기들이 사실은 있어서 그 단계 10년 살다가 일탈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제가 생각하는 뉴질랜드는 이런 나라랍니다. 우선 첫 번째 뉴질랜드의 복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뉴질랜드는 선진국답게 복지 제도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지 제도에 대한 그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모든 분들에게 다 펼쳐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급하거나 아니면 가장이 갑자기 화를 당해서 돈을 벌 수 없거나 그리고 저희처럼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인컴이 확 줄어들거나 이런 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일 때 식구들이 손가락을 빨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의식주를 할 수 있게 해결을 해주는 복지제도임은 맞는데요. 엄연히 뉴질랜드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리고 의외로 복지제도에 의한 금액으로는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를 해서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보조금의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낸다고 해도 혜택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패밀리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텍스를 환급해 주는 것도 거의 10만 이 정도로 수익이 넘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주위에 보면 키위들도 중산층이라고 표현하는 20대 때부터 직장생활 시작해서 대학교 나오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굳이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사무직 이 정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컴은 거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든 아니든 10만을 넘어가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근데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이 한 뭐 1년에 3천만 원이다, 아니면은 한 뭐 4천만 원이다, 이 정도면은 자녀가 2명 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한 6만에서 7만, 한 5천만 원 정도는 돼야지 이 가족이 어느 정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정도가 충당될 수 있게 뭐 다방면으로 뭐 패밀리 텍스 크레딧, 아니면 뭐 어코모데이션 서브시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옆집은 양 부부가 뭐 일을 해서 10만 불을 벌든 우리 집은 4만 불을 벌든 사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쓰고 뭐 생활 수준이 뭐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특별히 뭐 저 집이 많이 벌어서 와 막 잘 살고 막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격차감을 느끼는 정도는 정말 뭐 10만에서 넘어가는 15만, 뭐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이런 가족들은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가족들은 또 세금이 좀 많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지, 내가 복지 제도만 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뉴질랜드는요, 자녀의 독립을 국가가 돕는다 입니다. 아이들이 만 18세 이상이 돼서 보통은 많이 독립을 하죠. 뭐 요즘은 렌트비가 워낙 비싸서 부모님들과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도 워낙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치고 나면 대학교를 가면 뭐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서포트 능력에 따라서 생활비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그 국가적인 그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그냥 18살까지 잘 키워놓으면 그 다음은 뭐 국가한테 보조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알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간다, 이제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18살까지만 키워놓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일을 한다면 그 돈은 이제 우리 돈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성인이 된 자녀의 뒷바라지를 부모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학자금 대출이 잠깐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이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구했을 경우에 그 연봉에 따라서 약 12% 정도를 학자금을 계속 갚아가는 제도예요. 그래서 뭐 연봉이 뭐 5만, 6만, 7만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는 일정하지만 그 금액 자체가 약간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갚아가고 외국을 나가지 않은 이상은 무이자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제가 뉴질랜드 국민성? 뉴질랜드에서 느낀 걸 좀 말씀드리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휴먼 라이트가 굉장히 잘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나의 부모의 재력, 아니면 나의 재력, 나의 직업,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굉장히 인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갖추고 있고, 국민성도 거의 뭐 전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렌즈로버 타고 가시는 운전자의 비매너 운전을 봤을 경우에 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건강한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아이가 어떤 그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매너나 이런 애티튜드 말고 건강한 어른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돼가는 것을 보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인권단체라고 하는 휴먼 라이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클레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피부색, 그리고 뭐 직장 관계에서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가졌을 경우에 내가 어떤 피해를 받다, 억울함을 당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휴먼 라이트를 통해서 컴플레인을 할 수 있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남편이 오래전에 가게를 했었는데요. 소주방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도 대학생 5대 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시러 왔었어요. 근데 휴먼 라이트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컴플레인을 했대. 너네 가게에서 인종에 따라서 한국인들한테는 소주를 10불에 팔고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소주를 14불에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과정 적이 없다. 뭐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결론은 우리의 메뉴판이 소주 스페셜이 이렇게 벽에 한글로 소주 스페셜이 돼 있지 그게 영어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 코리안 피플은 그냥 일반 메뉴판에 있는 14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스페셜에 대한 영어 표지판도 벽에다가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상호 절충을 해줬고 저희도 많은 거를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5대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카드를 남겼죠. 자기가 법대 학생인데 굉장히 비트레이드 받는 느낌이 들어서 가격이 다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화가 나서 휴먼 라이트에 컴플레인을 했지만 자기가 나이스하게 행동하지 않고 술이 취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자기는 한국을 뭐 너무 좋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훈훈하게 끝나긴 했지만 이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그게 사소한 게 아니지만 인종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게 클레임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한번 배웠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그 다음번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컴플레인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텍스페이어